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올해 국가 예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 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의 증가는 나와 기업이 내는 세금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이 513조, 슈퍼 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년 19년보다 9.3% 상승하여 44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약 2.8%,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약 2.85%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률에 비하면은 9.3% 상승은 아주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513조 원을 국민 1인당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5천만 명으로 잡을 때 약 1천만 원, 천만 원. 국민 1인당 천만 원 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인 가족이면 2천만 원, 3인 가족이면 3천만 원. 자, 납세 인구가 5천만에서 약 37, 8%면은 납세 인구 1인당 약 2,9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요건 재미로 이렇게 한번 인구 대비 나눠본 겁니다. 세금이라는 뭐 개인이 나는 갑근세도 있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뭐 토지세, 가옥세, 막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 이게 기업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약 513조. 자, 그런데 나라에서도 이 513조를 다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13조를 세금으로 걷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자 국채 약 60조 2천억을 이렇게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 60조 2천억을 꽂아 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513조는 어떻게 쓰느냐? 자, 먼저 그 의무 지출이라고 해서 255조 6천억 약 49.8%. 자, 의무 지출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깎을 수 없는, 줄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지출. 다시 말해서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메워준다든가, 군인 연금 적자분을 뭐 메워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월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줄여서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돈이 255조. 자, 그 다음에 그 재량 지출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257조 8천억, 약 50조, 50.2% 정도 되죠. 그래서 의무 지출 대비 재량 지출이 약 50대 50, 근사치로 50대 50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큰 부분으로 지출되는 분야를 보면은 먼저 복지 부분 약 181조 6천억. 그러니까 복지 분야로 약 3분의 1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뭐저 선별적 뭐 복지 뭐 무슨 복지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는 이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그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지출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이 복지 부분은 한번 투입이 되면은 투입된 상태로 끝나지 여기서 산출돼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라파라든가 일부 그 남미에서 이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를 증대하는 바람에 그 망한 나라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여튼간에 그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는 아, 별로 그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25조 약 8천억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로 해서 몇십 조가 투입됐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단기 일자리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 일자리보다는 기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이제 취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이런 방법의 일자리 창출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교육 72조 5천억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이 교육에 관련된 그 구설수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72조를 투입하면서도 환영받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게 바로 교육 분야인데 그리고 사교육. 이 사교육은 이 공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사교육을 선호하는 그와 같은 환경을 보면은 이 교육 투자도 좀 분석을 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국방 부분에 50조 2천억, 뭐 최초로 50조가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여기에는 뭐 장병들 월급도 뭐 인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무기 개발 뭐 이런 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513조에 이렇게 해당되는 예산이 이렇게 의무 지출은 255조, 재량 지출 527조에서 50대 50% 정도로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수입이 증대되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은 그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비를 낮춰야 되고 판로를 그 넓혀야 하고 자, 그런데 그 국내 소비만으로는 기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이 그 12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고 작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이 12개월째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해 3년 만에 수출 역성장에 빠졌다. 이렇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그 성장률 저하에 실험하는 우리 경제가 수출 불황전기화로 투자, 소비 등 침체의 그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 경고음이 그 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정 적자 57조 8년 만에 최대로 이렇게 그 적자가 폭을 기록했는데 그 세금을 쓰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써야 되겠죠. 자, 문제는 선심성 그 재정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쏟아부은 만큼의 효과는 바라지 그 않지만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고도 그 표시도 안 난다는 게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무능함을 그 돈으로 때우는 모양새다 이렇게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은 대거 푸는데 세금은 안 거치고 따라서 재정 수지는 적자 그 역대 최대로 이렇게 확대됐다. 이거 큰 문제가 그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총 지출 증가율과 이제 경제 그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3년째 재정 지출 증가율이 그 성장률이 2배가 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015에서 17년도 오면은 총 지출 증가율은 4.0,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5점으로 이렇게 높았죠. 그런데 2.18, 19 내년까지 이 성장률과 재정 지출률을 보면은 총 지출률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한 투자 지출률에 비해서 성장률은 이렇게 미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소주성 등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는 형국입니다. 경제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 복지 등 국가 채무를 조달할 때는 국민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란 뉴욕대 교수는 생산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심성 재정 지출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런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주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소주성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면은 이제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팔겠죠. 그래서 기업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 이윤이 증가함으로써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소득이 증가한다. 자, 이런 선순환을 통해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본다. 이게 이제 소주성인데 소득 증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잘 되면은 이윤이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되는 건데 거꾸로 소득부터 증가시킨다는 것은 선심성 재정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주성보다는 국가에서는 기업에게 이제 토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임금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주고 또 전기료를 깎아주고 근데 전기료는 요새 또 원자력을 없앤다 해서 전기료 대폭 올라가게 생겼죠. 자,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래야 이제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된다. 이게 옳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 작년 2월 기점으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위기로 오기 전에 정책 궤도를 우리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 반탄연대 구성해서 탄핵 찬성 세력, 찬탄파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